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유아의 이인수 변호사입니다. 저는 경력 10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분들에게 이렇게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달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유튜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유아TV 주제는 상대방의 실수 용서할 수 있을까요?입니다. 당사자분들이 저희가 이혼 소송을 맡기시고 나서 처음에 이제 저한테 주시는 진술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진술서에서 내용이 다 이렇게 시작해요. 결혼 전에 이러이러한 남자였는데 결혼하면 나아질 줄 알았다. 나중에 결혼하고 아기가 낳고 나면 또 괜찮아질 것 같았다. 이런 내용으로 주로 많이 시작을 하세요. 이미 그 남자가 또는 그 여자가 결혼 전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알고도 내가 이 사람 바꿀 수 있을 거야. 또는 이 사람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하셨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죠. 결혼해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젠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하고 저를 찾아오신 경우가 많아서 미리 좀 설명을 해드리고 처음에 저희가 다루기에 좀 재밌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주제는 그렇게 선택해 보았습니다. 이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격 차이가 제일 커요. 제가 소송해보면 10건 중에 한 대여섯 건은 사실은 성격 차이라고 보셔야 되고 나머지 한 40~50%가 어떤 거냐, 위자료가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혼 사건은 위자료가 있는 사건들 중에서 순위를 따지면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 그게 제일 1등인 것 같아요. 예전에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성관계까지 해야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하고 이혼 청구를 해야지 간통죄로 처벌을 할 수 있고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요. 지금 간통죄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 개념을 넓게 보고 있어요. 당사자분들이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많이 가져오시거든요. 거기 보면 팔짱 낀 거라든지 다정하게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걸어간다든지 이런 부분 다 부정행위로 보고 있고요. 손을 잡는다든지 카톡으로 뭐 보고 싶다, 사랑한다 뭐 이런 정도만 있어도 부정행위로 봐요. 성관계까지 꼭 나아가지 않아도 넓은 행위의 부정행위로 보고 위자료를 다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인정이 안 되고요. 예외적인 사유로 가사조사라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양쪽에서 또는 일방에서 위자료 달라고 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가가지고 직접 조사받으시는 게 있거든요. 조사받을 때 당사자 일방이 내가 그때 뭐 다른 사람 만난 건 맞는데 내가 그 사람이랑 뭐 데이트했던 건 맞는데 뭐 이렇게 시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위자료가 인정이 되지만 부정행위 원인으로 했을 때도 증거가 없으시면 당연히 인정받기 어려워요. 그리고 저희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은 뭐 새벽에 뭐 수십 차례 뭐 전화 통화를 하고 통화 시간이 뭐 2시간이다, 3시간이다 뭐 이런 거 부정행위로 많이 주장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건 부정행위로 보지 않아요, 법원에서는. 적어도 뭐 보고 싶다, 사랑한다든지 뭐 이런 카톡 대화 내용 이런 정도는 있으셔야 돼요. 근데 또 바람 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얘기하시는 거는 난 증거가 없다, 상대방 증거를 안 가지고 있다, 보고 싶다고 한 건 친구 사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사랑한다는 말도 그냥 요즘에 친구가 좀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길래 내가 힘내라고 해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난 부정행위 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 다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상대방 특히 뭐 외도했을 때 오셔서 변호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혼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이혼을 뭐 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결정을 하시면 그 결정에 대해서 제가 방향이나 과정을 도와드리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분들이 이미 고민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정하시고 오신 분들은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 하는 게 맞을까요? 하는 게 맞겠죠?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당사자분들한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아내분이 또는 남편분이 뭐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반성한다면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보통 미성년자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외도를 했다, 그리고 혼인 초기다 하면 쉽게 좀 이혼을 결정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 이혼이라는 게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특히 또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뭐 아이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부모님 문제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 좀 결정하시기 어려우시니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결정해드릴 사안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혼하시는 게 좋겠다.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하신 분들, 그리고 여러 차례 뭐 도박을 하신 분들, 여러 차례 폭행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혼하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이혼하라 말하고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꼭 이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인 폭행, 반복적인 외도, 도박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이혼을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폭행은 무조건 이혼하라고 말씀드려요. 그거는 부부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폭행의 정도도 뭐 다양하지만 직접적으로 폭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폭행의 또 특징이 폭행하고 난 다음 날에 또 잘못했다고 사과를 또 잘 하세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또 잘못했다고 하니까 또 용서를 하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뭐 10년, 20년, 뭐 30년 이렇게까지 지내시는 거예요. 사례 중에 그런 건 있었어요. 남편분이 외도하셔서 이혼하려고 저희 사무실에 오셨었는데 소송까지 접수를 하고 남편분이 잘못했다고 하고 아이가 너무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희 당사자가 또 아이가 또 최우선이니까 소송 중에 조정을 잡아서 이혼을 안 하시는 걸로 조정을 해드렸어요. 원고는 소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그리고 그 이하 뭐 이렇게 적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특이하게 이혼 소송 취하하고 별거를 1년 동안 하고 대신 뭐 그 1년 동안 면접 교섭을 아이랑 함께 셋이서 같이 하는 걸로. 원래는 보통 면접 교섭에서 안 키우시는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따로 면접 교섭 한 다음에 다시 데려다 주는 형태거든요. 근데 아이가 뭐 이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셋이서 같이 이렇게 면접 교섭을 하는 걸로 적었어요. 그래서 1년 후에도 만약에 아내분이 계속 이혼을 원하면 남자분이 거기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재산 분할이나 이런 부분은 그냥 그때 조정조사에서 나눌 거 다 나누시고 그 1년 이후에 이혼을 하더라도 이미 재산 분할 위자료는 다 정리된 것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하는 게 좀 기억에 남는데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1년 뒤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 저희 당사자한테. 그러니까 누구씨 뭐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연락드렸어요.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저희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기분이 좋고 그래도 제가 좀 해결을 잘 해드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건이 조금 기억에 남네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상담에 오시지만 만약에 다시 한번 마음을 돌리셔서 이혼 안 하기로 마음 먹으셨다. 상대방을 이제 다시 믿으려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본인 노력 이런 것도 좀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진심으로 용서를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 이러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시다 하면 사실은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시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변호사님 이런 상황인데 뭐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그 질문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이제 아직 망설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내가 앞으로 이 남편 또는 아내와 관계를 계속 회복할 수 있는지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피시고 용서를 하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본인도 이제 남편을 신뢰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정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 좀 더 좋은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